오늘은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 대해서 32회 기출 문제에서 41회까지 나왔던 거, 총 65문제 풀이할 건데요. 교재는 278페이지부터 300페이지가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 해당이 돼요. 1번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2.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지적해준다. 3.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4.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5.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은 대상자의 말을 경청도 해야 되지만 어, 경청, 말, 표정, 몸짓 이런 거는 표정, 몸짓 이거는 뭐예요? 비언어적인 신호죠. 이거를 함께 하고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데 2번 같은 경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지적을 해주면 대상자가 위축이 되거나 불안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이거는 회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를 바꿔버리면 이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질 않겠죠. 또 네 번째는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에 대답을 준비를 해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상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생각하다가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여서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한 뒤에 반응을 해라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의 입장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2.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3.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4.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 걱정돼요. 5.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거는 어떤 거예요? 나전달법. 그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네. 나전달법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를 주어로, 나라는 거는 누구예요? 요양보호사예요. 요양보호사를 주어로 표현하는 방법이어서 내 생각을 전달을 하는 거다. 나 전달법. 나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가 나전달법이에요. 이 나전달법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시험에. 그런데 단순해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 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정답이 4번이라 그랬죠. 목욕을 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요양보호사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감정을 표현한 그 방법이라는 거고. 1번 같은 거,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이거는 대상자의 감정을 반영한 공감평어. 우리가 나전달법이 있고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감한 상대방의 감정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나전달법이 아니라 대상자의 공감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전달법이니까 내 생각, 요양보호사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대상자가 목욕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몸이 가려울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자 이야기죠. 또 2번은 그럼 언제 목욕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대상자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사. 이거는 나의 생각이 아닌 거죠. 상대방의 생각인 거죠. 또 3번에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이거는 설득을 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또 5번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를 비난을 하거나 압박을 할 수 있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걱정이 돼요. 이런 표현. 그게 나전달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또 나올 거니까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거. 방금 전에 공감은 뭐라 그랬어요? 대상자의 생각.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보실게요. 대상자, 맨날 양치질해라, 머리 빗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대상자가 이야기를 할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귀찮으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2. 이제부터 가족들에게 부탁하세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여기서 대상자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네, 5번이 되죠, 5번.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영한 공감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반응은 대상자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며 되돌려주는 것. 그래서 대상자가 정말 귀찮아 죽겠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귀찮아 죽겠네라고 말한 거는 단순히 양치나 옷 갈아입기가 싫다는 게 아니라 계속 지시받고 간섭받는다는 느낌으로 이 대상자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상하셨군요. 여기 기분이 상하셨군요. 속상하셨군요. 답답하셨겠네요. 요런 대상자의 생각을 넣는 거가 공감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2.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4.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5.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예, 3번이죠. 좌우, 왼쪽, 오른쪽. 시각 대상자가 안 보이는 게 시각장애 대상자잖아요. 그쵸? 눈이 안 보이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각적인 정보 대신에 청각이나 촉각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 대상자한테는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 깜짝깜짝 놀라죠. 뭐 보이지 않는 갑자기 내 몸을 누가 딱 만진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 대상자 의사소통을 할 때는 먼저 이름을 밝히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게 여기저기 이거는 뭐예요? 지시대명사. 이쪽 저쪽 이렇게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알려준다든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또 이게 시험 문제가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대상자 중심으로 대상자의 왼쪽이면 왼쪽, 대상자의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걸 설명을 해야지 대상자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시대명사 안 된다는 거고요.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안 되는 거고요. 예. 대상자와 신체 접촉을 하면 놀란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말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5번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저와 같이 함께 구워봐요. 2. 제가 구워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3. 어떻게 구울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4. 왜 이제서야 생선을 굽겠다고 하세요? 5. 생선을 씻어서 소금을 뿌리고 구워보세요. 소금 뿌리고 구워보라고 해. 네, 1번.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이거는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그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할 때는 무조건 말리거나 이렇게 제가 구워드릴 테니 기다리세요라 같이 대신 해주기보다는 대상자의 의욕, 자존감을 존중하면서 안전하게 함께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막지 않는다.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잔존 능력이죠. 잔존 능력. 그래서 안전하게 함께 참여하도록 도와야 되고 또 자존감, 독립성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6번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1. 원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한다. 2.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3.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지닌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4. 대상자가 침묵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한다.
5.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조언한다. 예,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친밀한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라포라고 얘기해요. 라포. 그래서 이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의견, 감정을 먼저 들어주고 공감을 하는 것이 신뢰 형성, 신뢰감, 친밀한 관계, 신뢰감 이런 게 다 라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7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2.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3.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5.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나전달법. 나의 생각이 들어간다고 해서 생각하는데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셨나요? 4번이죠, 4번. 내가 불편한 거는 내가 이야기를 해야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이게 내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를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이렇게 하면 같이 일하기가 제가 불편해요. 이거는 내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적인 부탁을 했잖아요.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또 거기에서 받는 영향을 전달을 하는 방법이 나전달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사적인 부탁을 했어요. 근무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바꿔줬는데 계속 바꿔달라고 해요. 또 그러면 내가 "아이 싫어요. 안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쁘겠죠, 상대방이. 상대방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바꿔달라고 나를 화를 나게 만드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근무를 바꿔달라고 하면 제 생활에 지장이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제가 같이 일하기가 불편해질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어때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같은 말이라도 "아 왜 자꾸 바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힘들게." 이렇게 "나는 뭐 내 생활이 없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제가 일하기가 불편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안 나쁘면서도 내 생각을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8번.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이렇게 나전달법이랑 이거 공감적 반응 이거는 거의 같이 시험에 나와요. 나전달법 하나, 공감적인 반응 하나 이런 식으로. 대상자가 "우리 애들은 왔다 간지 너무 오래됐어.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오던데." 이러고 말을 흐렸어요. 그럼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예요. 1. 귀찮으시면 제가 다 해 드릴게요. 2. 이제부터 가족들에게 부탁하세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 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일일이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거. 요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예시가 잘못됐어요. 9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2.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제공한다. 3. 목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4. 메시지를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말한다. 5.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주의력 결핍 장애예요. 정답은 1번이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는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익숙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2번은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제공한다. 자극이 많으면 오히려 주의가 더 분산돼요. 그리고 또 3번 목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한 번에 여러 활동을 제시하면 주의력 결핍 장애자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메시지는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간단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한 번에 여러 내용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10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딸이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해 먹든지 난 안 먹어. 라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라는 묻는 질문이에요. 1. 앞으로 요리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만한 일로 밥을 안 드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3.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4. 이제 요리는 따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5. 엄마가 요리하기 힘드실까봐 그냥 한 말일 거예요. 네, 3번이죠. 대상자의 입장. 그죠? 대상자의 딸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상처를 받고 화가 난 상태예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충고하지 말고 대상자의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공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감만. 대상자의 생각. 그럼 뭐예요? 요리하지 말라고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상자가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한테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이 상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좋은 반응은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속상한 마음이 드셨겠어요? 마음이 상하셨군요. 이런 식으로 대상자가 마음이 상한 거잖아.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대상자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안 먹는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입장, 공감 반응이죠. 이것도 대상자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거를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11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5.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가 답이 되겠죠.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는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정면에서 이렇게 해서 편안한 자세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대화하는 내내 웃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웃음은 오히려 불편감을 만들 수 있고, 또 손가락으로 지적을 하면 대상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서 가지고 대상자는 아래에 있는데 일어서서 팔짱 끼고 내려다 본다든지 위로 올려다 본다든지 이런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한 곳에 고정을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관심을 안 갖는 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곳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5번에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계속 고개를 끄덕여요. 이것도 중간중간 끄덕여야지 계속 끄덕이고 있으면 이거는 부자연스럽고 진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12번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안 돼요. 여름 옷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2.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는 계신 거예요? 3. 네, 원하시는 대로 여름 옷을 입고 나가세요. 4. 여름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5. 그 옷 입고 나가시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네, 4번이죠. 치매 대상자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것을 옷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속옷하고 겉옷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겨울에 반바지 입고 나온다든지, 그죠? 또 겉옷 위에 속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잘 못 입고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이거 여름 옷을 입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면 그거를 벗기고 겨울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하나 더 껴입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을 할 때는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 원칙 한번 보실게요. 논쟁하지 않는다. 또 기억을 시험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고 감정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의 원칙이다라는 거였어.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돼야 된다라는 거죠. 13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매번 옷 갈아입기가 진짜 힘드네요. 옷 갈아입히기가 진짜 힘드네요. 이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4.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5.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네, 4번이죠. 여기서 딱 봐야 될 거는 걱정돼요. 그쵸? 걱정돼요. 나전달법은 뭐라 했어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그 행동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걱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느낍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돼요. 염려돼요. 속상해요. 이런 표현을 표현하면 그거는 나전달법이다라는 거예요. 걱정돼요 나왔죠. 14번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2. 우울해하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3.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4. 그동안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5.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 여기 보면 외롭고 허전하고 막 이런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로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이거는 대상자가 느끼는 외로움, 허전함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의 말 속에 담긴 감정, 그러니까 외로움, 허전함, 그리움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애들이 못 오니까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녀분들을 못 보니까 어르신의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이거 대상자의 감정을 이야기를 해주란 얘기죠. 그래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해 주는 것이 공감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5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 시각장애, 2. 언어장애, 3. 노인성 난청, 4. 진압력장애, 5. 판단력장애. 예, 노인성 난청이에요.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는 어차피 안 보이죠. 밝은 방이든 어두운 방이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각장애는 안 되는 거고, 이 노인성 난청은 귀가 잘 안 들리지만 입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입모양으로 때려 맞출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노인성 난청인 대상자한테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그러고 손짓으로 밥숟가락 떠먹는 이런 흉내를 내면 어때요? 귀가 안 들리더라도 아,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각장애 대상자는 소리를 정확히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모양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TV 볼륨 줄여놓고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입모양 보고 대충 맞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얼굴과 입모양이 잘 보이도록 해줘야 되고요. 대상자와 시선을 맞추고 말해야 돼요. 입모양을 보이려면 시선을 맞춰야 되겠죠. 고개 돌리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을 하고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노인성 난청 대상자는 고음을 못 듣는다 해서 고음. 고음을 못 들어요. 그래서 저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1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2.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말한다. 3.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4.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네, 4번이죠. 제일 좋은 게 4번이죠. 잘 모르겠으면 좋은 게 어떤 거고 나쁜 게 어떤 거고 이렇게 보면 다 4개는 나쁘고 하나는 좋아요. 그러면 그거 답이에요. 그 때려 맞춰도 그걸 때려 맞춰도. 아시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불안이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잘 경청을 하고 그 경청한 내용을 공감을 해줘야 되고 존중하고 또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해서 상기시키지 않기 나왔죠. 그래서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이게 답이 되겠죠. 17번 다음 상황에서 나전다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셔보세요. 대상자가 떡을 조금 먹더니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나전달법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1.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2. 드시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으세요? 3. 잘 못 드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4. 나이가 드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 돼요. 5.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돼요. 네, 걱정이 돼요. 요 딱 걱정이 돼요. 요거 한 가지로 나전달법은 끝난 거죠. 걱정이 돼요. 제가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을 표현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18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가 휠체어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요양보호사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교실에 참여하는 건 어떠세요? 1. 운동활동 2. 사교오락활동 3. 종교 참여활동 4. 자기개발활동 5. 가족중심활동 네, 4번 자기계발 활동이에요. 네,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뭔가를 배우고 이러는 거는 내가 좀 발전하기 위한 그런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 활동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예교실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때요? 쓰다 보니까 어라 내가 한석봉이네. 글씨를 너무 잘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시회 열겠죠. 그게 자기계발 활동이에요. 19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준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예, 시각장애죠. 안 보이니까 대상자에게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고 또 대상자한테는 저는 요양보호사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을 건네야 되고요. 대상자를 기준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요거 오른쪽 왼쪽 요거는 대상자 중심이라고 그랬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대상자한테 이미지 전달이 어려워요. 이거는 만져보면 알잖아요. 시각 대상자들은 촉각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져보게 해서 알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20번 치매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옆에 서서 대화한다. 2.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 손짓 발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는 대상자가 편안함, 안정감을 느끼도록 정면에서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옆에 서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눈을 맞추고 팔짱 끼는 거 안 좋다 그랬죠. 팔짱을 끼게 되면 방어적, 권위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손짓, 발짓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손짓과 표정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뒤에서 어깨를 감싸면서 부드럽게 다가가요. 본인은 부드럽게 다가간다라고 하지만 대상자 입장에선 뭔가 갑작스러운 접촉감이 나는 거죠. 그러면 대상자가 놀라거나 불안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아까 8번 문제, 이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한번 보실게요.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 우리 애들은 왔다 간지 너무 오래됐어.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오던데. 이렇게 대상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인 반응이에요. 1.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2. 그동안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3. 연세가 많으시니 이것저것 서운한 게 당연해요. 4. 자녀분들이 무심하네요. 전화해서 오라고 할게요. 5. 옆방 어르신네 가족은 외국에 살아서 아예 안 와요. 네, 1번이죠, 1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이거 뭐예요? 우리 애들은 왔다 간지 너무 오래됐어.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오는데 나는 자식도 못 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르신의 생각은 자녀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공감의 표현은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자녀분들이 자주 오지 못해 속상하시겠어요. 또 외롭겠죠. 안 오니까. 그래서 외로운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상대방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가 공감적인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감적인 반응은 대상자의 감정, 외로움이나 서운함, 그리움 이거를 이해를 하고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거가 공감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죠. 다시 21번 보실게요.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앉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네, 5번이죠, 5번. 대상자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인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표정, 자세, 몸짓, 시선,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에요.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거. 또 말이 아닌 거는 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자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이는 자세는 대상자에 대한 관심, 경청의 태도를 나타내서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앉는 거는 어때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줄 수 있고요. 또 아까도 나왔었죠. 시선 한 곳에 고정하면 부담감 느끼고 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대화 중간에 침묵을 갖는 거는 좋아요. 근데 잠깐의 침묵은 대상자가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주는데 길게 긴 침묵은 오히려 의사소통을 방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인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어, 눈높이 맞추기, 적절한 눈 맞춤, 부드러운 표정,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기 이런 게 옳은 방법이 되겠죠. 22번 다음 상황에서 나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이때 요양보호사의 나전달법 반응으로 옳은 거예요. 1번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번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3번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돼요. 5번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네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뭐가 나왔어요? 걱정돼요가 나왔죠. 23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2.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5.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몇 번이에요? 보여요? 시각장애 대상자. 이쪽 저쪽 가면 보여요? 2, 2번이죠.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가 시각장애냐, 청각장애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각장애 대상자는 시각을 통한 정보 획득이 어려워요. 그래서 촉각이나 청각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면 형태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잘 이해를 시키기 힘들다. 그러면 만져보게 하면 돼요. 그래서 촉각을 이용해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게 답이 되고,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이어야 되겠죠. 또 신체 접촉 먼저 하지 말라 그랬죠. 놀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쪽 저쪽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시대명사 안 된다 그랬고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하고 눈짓으로 신호주면서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각장애 대상자랑 의사소통을 할 때는 촉각을 활용하고, 또 대상자를 기준으로 방향을 설명을 해야 돼요. 왼쪽, 오른쪽. 또 먼저 말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 대상자 그러면 만져보게 한다. 그리고 촉각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보시면 돼요. 24번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4.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네, 5번이죠. 고음 안 된다 그랬어요. 저음, 저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청각기능 장애자들은 고음을 못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음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청각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는 상대방의 입모양과 표정을 보면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청각 나오면 밝은 장소에서 얼굴과 입모양이 잘 보이도록 하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청각장애 대상자 의사소통 밝은 곳에서 대화한다. 입모양이 보이도록 해야 되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25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4.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5.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네, 4번이죠. 진압력 그럼 뭐예요? 시간, 사람, 장소가 나와야 되고, 네, 시간, 장소, 사람을 정확하게 인식 못하는 상태가 진압력 장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는 오늘 날짜, 현재 시간, 현재의 장소, 주변 사람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줘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진압력 장애에 대한 어, 대처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현실 진압 훈련이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날짜 알려주고 오늘은 6월 21일입니다. 여기는 어디 어디 요양원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니 식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현실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를 현실 진압 훈련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현실 진압 훈련이라는 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진압력이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는 시험이 잘 나와요. 이거는 의사소통뿐 아니라 치매 쪽에서도 시험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진압력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26번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네, 4번이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이고, 또 정치적인 견해처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주제에서도 비판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먼저
수용적인 태도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청의 기본 원칙은 끝까지 듣는다.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고 존중한다. 그래서 의견이 달라도 먼저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2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1.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2.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3.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4.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 이런 마음을 알까요? 5.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3번. 그래서 대상자는 손자의 대학 입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용돈을 주고 싶다는 애정이랑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조언하기보다는 대상자의 기쁨, 대상자의 애정을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반응은 손자분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손자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대학 입학 소식에 많이 기쁘시겠어요. 이 대상자의 기분 좋은 이런 표현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공감적인 반응이에요. 28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의 얼굴 옆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네, 4번이죠. 나머지 것은 다 안 좋아요.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든지, 귀에다 대고 말하고,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또 대상자 중심도 아니고,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대상자는 말을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죠. 알아듣기는 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어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림판, 문자판, 손짓, 몸짓 이런 보조적인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정답은 4번이에요. 네, 5번이에요. 난청, 잘 못 듣는 거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모든 물품에 이름을 붙여놓을 필요는 없죠. 그쵸? 그래서 난청 대상자는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 전에 시각장애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시야 안에서 손짓하여서 주의를 끈 다음에 대화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난청 대상자의 암기 포인트. 먼저 주의를 준다. 정면에서 말하고 밝은 곳에서 입모양이 보이게 하고 천천히 뚜렷하게 말을 한다. 그래서 난청인 사람은 먼저 신호를 주고 집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쳐다보겠죠. 그래서 먼저 신호를 주고 대화하는 거가 좋다라는 거죠. 이거 어깨 두드는 거 시각장애라고 나오면 틀린 답이 되겠죠. 이거는 청각장애이기 때문에 5번이 맞는 거예요. 30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3.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4.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치매 대상자예요. 정답은 네, 이번에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이건 뭐예요? 공감 반응이죠? 공감.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을 할 때는 감정을 인정을 해라. 그리고 공감하는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 가고 싶다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표현으로 적절한 거가 2번이 되겠고, 그래서 치매 대상자랑 의사소통할 때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득하지 말고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정으로 반응을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여행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군요. 여행이 가고 싶으세요. 여행이 가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군요. 이렇게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그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31번.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못 들은 척하고 화제를 돌린다. 2. 험담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3.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는다며 맞장구를 친다. 4.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5. 스스로 잘못한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네,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을 해야 하겠지만 가족 간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재에 우리 상황별 대처 방안 거기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게 나와요. 뒤에 또 시어머니에 대한 문제가 나오긴 할 건데 그럴 때는 거기에 들어는 주되 어떻게 뭐 누가 잘못해 자잘못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아이고 제가 들어보니까 뭐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해요. 아니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해요. 그러면 "아이고 들어보니까 남편이 잘못했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치매 걸린 어르신이 그 가족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치매에 안 걸리더라도 내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럼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집안 싸움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선생님이 네가 잘못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안 싸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들어주되 가족 관계에 관여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2번.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1. 진작에 갈아입었어야 했어요. 2. 속옷을 갈아입기 귀찮으신가 봐요. 3. 다른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싫어할 거예요. 4. 오늘도 속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으시군요. 5.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네, 5번이죠.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속상하네요. 이런 거. 식사를 못 하셔서 염려가 돼요. 약을 안 드시니 건강이 걱정이 되네요. 이런 나의 걱정되는 마음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나전달법이다라는 거죠. 33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1. 대신 만들어준다. 2. 큰 소리로 반복하여 설명한다. 3.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4.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5.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한다. 네, 3번이죠. 이해를 못하니까 천천히 설명하고 시범 보이고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복잡한 설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을 보이면서 단계적으로 함께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를 해야 돼요. 아이고 너무 이쁘게 잘 만들으셨네요. 잘 못 만들었어도 그럼 격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거죠. 그거는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서 동기 유발자 역할에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시범을 보이면서 같이 만들면 내가 말로는 설명하는 걸 이해를 못하지만 상대방이 요양보호사가 이 송편을 만드는 걸 보면서 똑같이 만들면 이해가 되겠죠. 34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네, 4번이죠. 진압력장애죠. 사람, 시간, 요거 장소, 사람, 시간, 날짜, 장소 요런 거가 나오면 진압력 장애에 대한 설명이에요.
35번 치매 대상자가 짧은 파마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하며 부르며 따라다닐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네, 여보, 부르셨어요? 2. 저를 그렇게 부르시면 싫어요. 3.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4. 어르신 증상이 악화되니 걱정되네요. 5.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예, 3번이죠. 할머니가 보고 싶은 공감적인 반응이에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공감하는 짧은 파마 머리를 했어요. 그 치매 대상자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면서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면서 반응하는 태도이다라는 거죠. 3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입 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1. 노인성 난청, 2. 판단력 장애, 3. 진압력 장애, 4. 이해력 장애, 5. 주의력 결핍 장애. 예, 노인성 난청이죠. 잘 안 보이니까 입 모양을 보여주라고 그랬죠. 37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요양보호사의 반응. 1.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2. 오늘은 스웨터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네요. 3. 잘 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딸에게 보냈어요. 4. 새로 산 이 스웨터가 더 예쁜데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5. 저는 어르신의 스웨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 뭐야? 도둑망상, 도둑망상. 왜 자꾸 숨겨놓느냐고. 이거는 1번. 같이 찾아본다. 도둑망상은 부정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예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의심을 하거나 화를 낼 때는 논쟁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을 해요. 아, 스웨터가 입고 싶으신군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함께 해결하고 돕는 거는 그러면 우리 가지러 가요. 스웨터 가지러 가요. 아니면 스웨터 찾으러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맞는 반응이겠죠. 38번. 처음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뒤쪽에서 설명한다. 2.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설명한다. 3.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4. 대상자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린 후 말을 건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네, 3번이죠. 3번은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면 시계 방향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주변 환경이나 물건의 위치를 설명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게 되면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컵은 3시 방향에 있습니다. 수저는 6시 방향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수저가 6시 방향이며 내 앞에 바로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각장애 대상자는 아까도 얘기 나왔죠. 촉각을 활용한다든지 대상자 기준 방향을 설명하고 시계 방향으로 한다든지 또 몸을 만지는 게 아니라 말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라고 했죠. 39번. 진압력 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 끝을 가리키며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한다. 2.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라며 기다리게 한다. 3.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라며 기억을 상기시킨다. 4. 사무실 쪽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한다. 5.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네, 5번이죠.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진압력 대상자는 뭐라 했어요? 사람, 시간, 장소를 인식을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소를 모르는 사람한테 왼쪽으로 가세요. 뭐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사무실 가리키면 저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압력 장애 대상자는 직접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기억력을 시험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안내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40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 2.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3.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 4.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5.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몇 번일까요? 치매 대상자예요. 여기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는 짧고 간단하고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 원칙, 짧게 말한다, 천천히 말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말을 해야 되고 왜라는 질문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을 시험하지 않는다. 일찍은 보시면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거는 짧고 구체적인 표현이죠. 지금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러면 약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과일 안 드셨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죠. 기억 못 하죠. 그리고 아까 그 사람 누구세요? 지금 이 사람도 기억 못 하는데 아까 그 사람 기억하겠나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4번은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질문은 아니에요. 치매 대상자는 찝어야 돼요. 찝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이런 식으로 어딘가 아파할 만한 곳을 찝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그러면 점심 먹기 전에 바나나를 먹는다. 왜냐면 그거를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짧게 이야기하랬죠. 한 번에 한 가지씩 말한다. 지금 점심 드실게요. 이렇게 하고 점심 다 드시고 나면 자, 바나나 간식으로 드실게요. 이러면 되는데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 간식으로 드실게요. 이러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바나나 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의사소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41번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3.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4.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5.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몇 번일까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언어적이냐 비언어적이냐. 문제는 비언어적인라고 했죠. 비언어적인 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요 답은 3번이죠. 3번. 비언어적.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을 한 거는 언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는 맞아요. 의사소통에서. 그런데 문제가 비언어적이라 그랬잖아요. 비언어적인 거는 말이 아닌 행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동. 행동으로서 바람직한 거.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표정이나 시선, 자세, 몸짓, 손짓 이런 거가 비언어적인 거예요. 말로 한다 이거는 언어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방법이 있지만 문제랑은 맞는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미소 요거는 친근감도 주고 안정감도 줘요. 그래서 대상자와의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적절한 미소, 또 눈높이도 맞추고 자연스러운 눈맞춤, 눈을 깜빡깜빡하고 쳐다본다든지 또 편안한 자세해야 되는데 팔짱 끼고 이러고 말을 하고 또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중간중간 끄덕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끄덕이는 건 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 대상자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잘 들어주고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소는 친근감과 신뢰감을 준다. 그래서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42번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을 때 대처 방법. 말만 하면 가까이 와서 귀를 대며 들어요. 1.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입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5.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4번. 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말만 하면 자꾸 가까이 다가와서 귀를 대면서 들어요. 이거는 보청기가 뭐 배터리가 다 닳았다든지 작동이 좀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니까 잘 안 들리니까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해서 귀를 대면서 듣는 거는 청력이 더 나빠졌거나 아니면 보청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청기 사용하는 대상자는 배터리가 부족한지 전원이 또 꺼졌는지 착용이 제대로 안 됐는지 이런 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가까이 와서 자꾸 귀 대고 듣는다 해서 어머 이 어르신 뭐 성적으로 그러나 왜 이러는 거지?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단호하게 말한다. 그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 일어나 싶어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청기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와서 귀를 댄다라고 하면 청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보청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주라라는 거죠. 43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크고 빠르게 말한다. 2. 수시로 환경적 자극을 준다. 3. 추상적이고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말한다. 4. 여기저기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5.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사람 짧게 말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자극은 최소한다. 한 번에 하나씩 쉽고 간단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가 어렵고 쉽게 산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44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친근감 있게 반말을 사용한다. 2.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한다. 3. 긴장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놓고 말한다. 4.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이에요, 5번. 4번은 뭐예요? 진압력이잖아요. 언어장애가 아니라 4번은 진압력. 시간, 장소, 사람 요거는 진압력에 대한 거예요. 진압력.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언어장애가 있으니까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면 말을 못하니까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말을 이해는 할 수 있어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개 끄덕이기, 손에 힘주기, 손짓, 몸짓, 문자판, 그림판 활용, 이게 뭐예요? 비언어적인 방법이죠. 이거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언어장애 대상자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데 천천히 말을 할 수도 있고 떠듬떠듬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짧게 주면 대답하려고 그러면 넘어가고 이러면 말을 더 안 하려고 하겠죠. 말 끊지 않고 손짓, 몸짓 활용하고 또 고개 끄덕임으로 의사를 표현한다든지 그래서 말이 어려우면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을 해라라는 거예요. 45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2. 유행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말한다. 3.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4.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5.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치매 대상자예요. 정답은 3번이요.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치매 대상자는 여러 가지 질문하지 말라 그랬죠.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나 복잡한 대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치매 대상자는. 그래서 과거에 익숙했던 활동, 물건, 사진, 음악 등을 활용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한다든지
옛날 노래 함께 듣고 익숙한 취미활동 이야기하기 요런 거가 오히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다. 치매 대상자는. 예. 그래서 치매 대상자하고 의사소통할 때는 짧고 간단하게 말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질문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두세 가지 안 된다 그랬죠. 친숙한 주제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를 한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하면 제대로 집중이 안 되겠죠. 충분히 기다리고 익숙한 곳에 대화를 시작한다. 46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여가 활동이에요. 어떤 게 맞을까요? 다 틀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맞을 것 같은 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 중에 맞을 것 같은 거. 편마비 대상자는 뭐예요? 한쪽 편만 마비가 된 거죠? 반대편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근데 선망 대상자, 이렇게 망상 있고 이런 사람한테 영화 보게 하면 망상이 더 심해져요. 관절염 대상자,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배드민턴 치게 해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심근경색증 대상자 등산하게 하다가 심장마비 올 수 있어요. 치매 대상자는 익숙한 거로 해야 돼. 익숙한.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 산책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는 한쪽의 신체 기능이 제한이 있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활용한 활동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 또 뭐예요? 일기 쓰기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만들기 활동은 손 기능 유지 또 성취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여가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는 그림 그리기, 공예, 관절염 대상자는 가벼운 관절 운동 아니면 수영장에서 걷기, 흙길 걷기, 수영하기, 뭐 이런 거, 그런 게 낫겠죠. 치매 대상자는 익숙한 장소에서 산책을 해야 되고요. 심장질환 대상자는 무리한 운동은 금지예요. 심장마비 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편마비는 그림 그리기. 맞죠? 47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네, 5번이죠. 네.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서 이 요양보호사를 가족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기억력을 시험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안심시키는 거가 적절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또 치매 대상자가 가족으로 착각을 할 때 논쟁하지 않고 기억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분하게 저는 요양보호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심을 시키라라는 거죠. 48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뒀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었는데 이때 요양보호사 1. 서로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5번이죠. 이 문제 잘 나와요. 네, 공감적 반응이라는 거는 대상자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이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이 요양보호사니까 노력을 하겠다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죠. 이 1번, 2번, 3번, 4번 뭐예요?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 강화되고. 네. 자, 49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 찌개였는데요. 대상자 가만히 있어요. 그럼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1.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 청국장찌개에 실증 나셨어요? 3.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 청국장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4번이요? 5번이죠, 5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안 좋은 것도 걱정이 되는 거고, 안 드시니까. 그래서 걱정돼요, 염려돼요, 속상해요, 제 마음이 안 좋네요. 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가 나전달법. 이거는 뭐예요? 네 가지는 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배고프다는 건 공감적으로 갈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이게 나전달법이다. 50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번이에요.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 판단력이 저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예, 아니요로 질문할 수 있게 천천히 말하고 익숙한 과거 이야기를 활용한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 그러면 예, 아니요로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51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몇 번이에요?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사적 모임을 가져요. 3번이죠,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가족 간의 원활한 돌봄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 건강 상태, 서비스 내용 이런 거를 가족이랑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대상자에게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거 뭐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가족과 아니면 대상자의 갈등이 있어요. 이거는 임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라 상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족과 의사소통은 대상자 상태 공유한다. 상호 정보 교환, 또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지 전문가임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과는 대상자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52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에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2.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3.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4.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5.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안쓰럽네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속상해요. 마음이 안 좋네요. 이런 거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나전달법이다라는 거죠. 53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가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네, 요양보호사.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네, 2번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가 아프다는 걸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할 때는 어디가 아프세요가 아니라 짚으면서
아픈 부위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대상자가 배가 고픈 거를 배가 아프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가 고픈 거, 아픈 거 어떻게 해요? 만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 아프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를 배를 짚으면 거기가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픈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아프다고 하면 아프다는 부위를 짚어봐야 돼요. 그게 정확한지를. 5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행동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죠. 3번에 판단력 장애 대상자예요. 판단력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짧게,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짧은 문장. 그리고 판단이 어려우면 말도 단순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력 장애 어르신은 짧고 단순한 문장, 시각적인 도구, 그림판, 문자판, 실물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55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2.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3.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 4.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5.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간다. 몇 번이에요? 답만 피하는 거죠.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할 때 얼굴 보고 눈높이 맞추고 언어랑 몸짓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천천히 접근해야 되고 뒤에서 다가왔다가 한 대 맞아요. 놀래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놀라게 만들고 나서 아우 이 어르신이 난폭하네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이해력이나 기억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말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표정, 손짓, 몸짓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언어와 몸짓 함께 사용한다 해요. 56번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4.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네,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죠. 그렇죠?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그러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핵심은 몸을 약간 기울이고 눈높이 맞추고 부드러운 표정, 자연스러운 경청 자세이다. 그러니까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다라는 거죠. 57번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 식사를 하신 지 오래되었나 봐요. 2. 밥풀이 하나도 안 났게 깨끗이 좀 드세요. 3.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4. 밥풀이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5.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나전달법, 내 생각. 예, 5번이죠. 밥풀이 말라붙어 있으면 내가 설거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싱크대물에 좀 담가 두시면 제가 와서 설거지를 할게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느낌, 또 요청을 하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서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나전달법이다라는 거죠. 58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양보호사 1.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2.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3.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4.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5.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요. 그쵸.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 외롭다고 그랬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공감 반응은 대상자의 말을 판단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되돌려주기. 이 대상자가 외롭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이 대상자의 감정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가 되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힘드셨겠어요. 외로우셨군요. 속상하셨겠어요.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가 공감 반응이다라는 거죠. 59번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4번이죠. 라포는 뭐예요? 신뢰감이래, 신뢰감.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터놓고 말한다는 거는 내가 비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요양보호사는 말을 전달하지 않겠다. 그게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라포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다. 편하게 말하고 숨기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라포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관계이다라는 거죠. 60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4번이죠. 주의력 결핍이니까 단순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한 가지씩 해야 돼요. 짧게 말하고 한 번에 하나 익숙한 주제. 복잡하면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대상자는 집중력이 짧고 쉽게 산만해진다. 그래서 단순하고 익숙한 내용의 중심 의사소통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61번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은 안 맞는다는 거죠. 요양보호사 1.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꾸어 드릴게요. 3.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자,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보네요. 저도 노력할게요. 5.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보네.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죠? 내 거는 맛없다 그러고. 그런데 어쨌든 맛이 없으니까. 근데 맛이 없다고 표현을 안 했잖아요, 어르신이.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반찬이 입맛에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손맛이 있었나 보네요. 입맛에 맞았다는 거는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이게 답이 되겠죠. 62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1.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 단어 이해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방해하는 태도예요. 맞는 거 찾는 게 아니라 틀리는 거 찾는 거예요. 그렇죠. 1번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이거는 나쁜 거죠. 나머지 단어의 표정에도 신경 쓰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수용하고 논쟁을 할 때는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주고 또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청이라는 거는 대상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이게 방해되는 걸 선택적으로 듣고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불편한 내용 무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경청은 고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듣는 것이다 라는 거죠. 63번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까는 남편 험담했죠. 자, 1번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이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3.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다. 4.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5.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예, 5번이죠. 아까 똑같은 거 나온 거예요. 네. 가족 험담 대응 핵심 판단하지 않는다. 편들어주지 않고 그냥 들어준다. 가족의 문제는 중립적인 경청이 좋다는 거예요. 누구 편들지 말고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64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5번. 네, 5번이죠. 놀랜다 그랬죠. 시각장애 대상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라거나 불안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신의 존재를 말로 알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신체 접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65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행동장애, 2. 시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공간지각력장애. 네, 이해력장애이죠. 이해력장애 대상자는 쉽고 짧게 그림이나 또 이제 단순한 문장, 시각 자료를 활용을 하고 또 이해가 어려우면 설명도 단순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시된 내용은 대상자가 말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해력 장애 대상자 맞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렸던 문제는 다시 복습하시고, 그리고 매일 10분씩 반복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